한 장을 더 넘기면 행정처분 일반이라고 표가 나오죠. 자, 지금부터 이걸 설명드립니다. 우리 과목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감독 벌칙에서 행정처분이라고 나왔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관청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 지금 현재 행정처분의 대상은 일단 3명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 3명으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중개업 종사자 중에 누가 빠진 거예요? 보조원이 빠졌죠. 이 공인중개사에는 소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다음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정지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업무정지. 최고는 6개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으로서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는데 자격 취소 처분이 있죠. 이게 있고 그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이 있어요. 이 자격 정지도 역시 최고가 6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 정지라는 제도는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오직 개업공사한테는 절대 자격 정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행정처분으로서는 지정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으신 분은 명심할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법상 행정처분의 종류 5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지정 취소. 이게 행정처분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다시 등록 취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필요적 등록 취소라 저는 부르고 있고 줄여서 이거를 필취라 부를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것을 절대적 등록 취소 또는 기속 취소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어요. 이걸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저는 부르고 있고 다음에 줄여서 이걸 임취라 부를 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것을 상대적 등록 취소 또는 재량 취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등록 취소는 필취와 임취로 나눠지고 있죠. 그럼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잠시 따지고 갑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렵지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기속 재량이에요. 그러면 필취는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기속행위겠죠. 재량권이 없는 행위예요. 이걸 기속이라 합니다. 임취는 할 수 있다니까 당연히 재량행위. 다음에 업무정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재량행위예요. 다음에 자격 취소는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만 있어요. 그럼 이건 기속행위죠. 기속행위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그럼 재량행위예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역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만 있어요. 그럼 역시 재량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필취 임취는 말 그대로 기속 재량이고요. 나머지 다 재량인데 유일하게 기속으로 가는 게 뭐예요 지금? 자격 취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틀렸어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지정 취소는 재량만 있죠.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 맞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그래서 일단 감만 잡아두시고 이걸 누가 행사하느냐도 주의해야 됩니다.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의 권한은 오직 등록관청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등록관청만.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권한. 이건 기억하고 있죠?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 자격증 누가 준 거예요? 시도의사가. 그럼 시도의사가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이 있는데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있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있어요. 둘 중에 누구? 교부한 자만이 자격을 취소하고 정지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천시장에게 자격증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자격 취소나 정지의 권한은 오직 인천시장만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정 취소 권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국토부 장관이 해줬죠. 그럼 역시 회수할 권한도 누구한테만 있어요?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대상자와 행정처분권자는 딱딱 정해져 있어요.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오직 등록관청만이. 다음에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만이. 다음에 지정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장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행정처분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하기 전에는 변명의 기회를 주는데 이걸 사전 절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표에서 마지막에 지금 청문 의견 제출, 청문 의견 제출 이렇게 돼 있죠. 해서 사전 절차로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절차로는 청문과 의견 제출로 구분되고 있는데 청문은 여러분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청문은 대상자 불러놓고요. 의견을 들어보고요.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근데 의견 제출은 서면, 구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대상자로부터 의견만을 들어보는 절차죠. 그럼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언제 청문해야 되고 언제 의견 제출받느냐 이 문제인데 취소 처분이 나오고자 할 때는 미리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럼 취소라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 처분이 있고 자격 취소 처분이 있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있어요. 이때는 청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의견 제출은 나머지 정지 처분 나갈 때 정지 처분은 두 가지가 있죠. 업무 정지 처분이 있고 자격 정지 처분이 있어요. 이거 나갈 때는 의견 제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청문. 정지 때릴 때는 의견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그 취소할 때 청문을 정지할 때 의견 제출을 받지 아니하고 나갔잖아요. 이것은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무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청문이나 의견 제출을 취소나 정지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걸 주의해야 돼요. 결국은 뭔 얘기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럼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도 사망으로 인한 등록 취소할 때도 청문하고 해야 되느냐? 귀신 데려다 놓고 청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망으로 인한 등록 취소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 맞았어요. 근데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언제나 항상 청문을 실시한다 라고 하면 틀렸어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장난 같지만.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값만 잡아두시고 그럼 이제 우리는 각각의 사유로 들어가야 됩니다. 필취 사유 8가지, 임취 사유 11가지, 업무정지 사유 15가지, 자격 취소 4가지, 자격 정지 7가지, 지정 취소 5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이걸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어려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단언컨대 지난 순환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걸 암기를 못해갖고 내가 중개법을 망쳤다라는 분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암기하시게 될 겁니다. 암기하시게 될 거고 이 부분을 넘어서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80점 이상을 포기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우리는 제재에 관한 사항이 엄청나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암기를 못하면 결국은 중개사법이 엄청 불안해집니다. 암기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필취 사유 정도만 짚고 넘어가는데 218쪽에 필요적 등록 취소가 8가지가 있죠. 자, 그냥 들으세요. 필취. 이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해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필취는 8가지인데 개인인 개업공사가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합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자격증 위조 등록했거나 공무원에 부정한 청탁을 해 등록했다. 취소해야 되겠죠? 부등록 등록 취소해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기억나세요?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됐어요. 그럼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등록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 등록 기억나세요? 이중으로 등록하게 되면 양쪽 다 반드시 취소해버린다고 그랬죠? 이중 등록.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중으로 소송했어요. 이중 소송은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친 거죠? 개업공이 만약에 양다리 걸쳤다. 그러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다음에 6번째로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를 했어요. 취소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잖아요. 그럼 역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양대, 당연히 등록 취소죠.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업무정지 기간 중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합니다. 우리 면허증 다 갖고 있거든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면요. 면허 취소해버리죠. 우리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해요.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자격 취소예요.
정지 중 업무는 무조건 취소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업무 정지 중 중개 업무 한 경우 등록 취소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자격 정지를 받은 소속 공인인계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예를 들어 A 개업 공인인계사의 사무소에 갑 소속 공인인계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자가 자격정지 3개월을 먹은 거예요. 그럼 자격정지 중 업무하면 안 되죠. 너무 바빴죠. 일을 시킨 거예요. 자격정지 받은 소속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킨 개공 등록 취소, 한 소공은 자격 취소. 너무 심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바쁘면 일도 좀 시킬 수 있지. 그거 갖고 등록 취소해? 과해 보입니다. 과해 보여요. 제가 과해 보이는 것은 출제자도 과해 보인다. 그러니까 잘 물어봐요. 자격증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등록 취소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상습범이 있어요. 상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인데 기준은 1년입니다. 1년 내에 2회 이상이에요.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업무정지가 나가는 게 아니고 등록을 취소합니다. 이게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월 13일인가요? 13일. 2월 13일 날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근데 이자가 9월 13일 날 또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산을 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다음에 2020년 2월 12일 날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이자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가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나간다? 등록 취소, 필취예요. 해서 1년 내에 2번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 행위를 하면 이때는 필취예요. 1년 내 업. 삼진아웃이죠? 이게 삼진아웃죄예요. 삼진아웃죄입니다. 1년 내 2번 이상의 업무정지 먹고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했다. 그래서 업무정지 사면타석은 삼진아웃 당합니다. 이자가 만약에 하루만 넘겼어요. 하루만 넘기게 되면 등록 취소 면하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삼진아웃죄 업은 삼진아웃 당한다. 이거 가중처벌이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적 등록 취소인데 등록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록 파트를 공부하면서 이 제재에 관한 사항들이 언급이 거의 다 됐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 사북결의 이양정의 이렇게 이제 암기할 건데 나중에 암기표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사부 맞죠? 사부 곁에 이양과 정량이 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북결의 이양정의로 암기할 거고 쉽게 암기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암기표 나갈 거니까 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의무적 등록 취소는 그냥 통과합니다. 11가지인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넘기고 221쪽에 업무정지가 나오죠.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 번째 줄 후단인가요? 두 번째 줄 후단에 이 경우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인은 지금 사무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이 규정이 없을 때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때려버리면 분사무소 모두 같이 업무정지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명문으로 해결했어요. 법인은 주된 사무소 업무정지 때렸어요. 분사무소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사무소별로 업무정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참고해 두시고, 문제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업무정지 처분의 제척기간이라고 돼 있죠. 이걸 가로 열고 시효라고 돼 있는데 제척기간 시효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걸 업무정지의 소멸시효, 시효로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척기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럼 그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업무정지 처분은 이랬죠. 업무정지란 말에 동그라미 확 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 밑줄 쫙 긋고 3년이 경고한테는 할 수 없다. 3년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게 업무정지 제척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사유를 우리가 아직 안 읽어봤다면 업무정지 사유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겠죠. 그래서 내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여기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를 한 거예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겁니다. 즉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할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등록관청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몰라가지고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업무정지를 때리지 않겠다. 이게 업무정지의 제척기간. 중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척기간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이다. 시효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업무정지는 비교적 경미한 사유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일단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업무정지에만 이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업무정지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X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이런 스킬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킬 건데 사유 발생이 뜨잖아요. 그럼 주어를 꼭 체크해야 돼. 뭐로 돼 있어야 돼요? 업무정지로 돼 있어야 되고 뒤에 업무정지로 돼 있다면 이거 뒤에 몇 년이 나와야 돼요? 3년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업무정지 위반행위 했거든요. 요리조리 몇 년 피해 다니면 돼요? 3년이에요. 예, 그럼 더 이상 업무정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사유가 지금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쭉 나열이 됐는데 넘깁니다. 그냥 넘겨서 222쪽에 업무정지 기준이 나오죠. 업무정지 기준을 봤더니 업무정지는 최고가 몇 개월?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최고 6개월이기 때문에 같은 위반 행위를 개공이 했는데 A 개공한테는 비타500 잘 사다 준다고 한 달만 때리고 B 개공한테는 잘 안 사다 준다고 6개월 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준을 딱 정해주고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절대 6개월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번을 보시면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기준기간이 몇 개월? 3개월로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계약서에다가 미등록 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했어요. 그럼 이거 업무정지 기준이 3개월이죠 지금. 그러면 이거 싹싹 빌면 몇 개월까지 깎아준다? 1개월 반까지. 비타500 잘 안 사다 주면 3개월 때리고 또는 4개월 반까지 가중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량권 남용방지로 해서 6개월이냐 3개월이냐 기준을 딱 정해줬습니다. 해서 나중에 요 기준기간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있잖아요. 이거 암기한다 안 한다? 암기할 거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는 이제 암기할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정지 사유를 쭉 암기하고 탄력을 받잖아요. 그럼 요건 6개월 할 만해. 요건 3개월 할 만해. 이렇게 딱 감을 잡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그건 암기하지 않고 6개월짜리 추려가지고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지처분의과의 승계가 나오죠? 224조. 찾았어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재등록 기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요 규정이 지금 40조에 들어와 있는데 요게 들어온 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를 했어요. 어디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했냐면 서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위반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먹을 것 같으니까 싹 폐업을 해버립니다. 이자가.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을 쉬어요. 일정 기간 쉽니다. 쉬고 나서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등록을 하는데 재등록은 어디 가서 했냐면 김포시 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서구의 등록과 김포시의 등록은 틀린 등록 아니에요, 둘이. 근데 서구에서 위반했던 것을 이유로 하여 김포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40조 규정을 신설했죠.
그래갖고 어떤 기준을 두냐면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했어요. 폐업 신고가 되면 이 재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재등록 기업공사는 폐업 신고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규정을 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죠. 그럼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그거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재등록 관청, 여기서는 바로 등록 취소 업무에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둔 거죠. 다만 폐업 신고 후 재등록하기까지 기간, 요 기간이거든요. 요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폐업 기간이라고 불러요. 요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했잖아요. 3년을 초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럼 문 닫고 쉬어버린 기간이 3년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럼 폐업 전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다만 또 단서를 놓죠. 또 단서를 놓는데 다만 폐업 전 위반 행위가 폐업 신고 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였어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놓고 폐업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 놓고 요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잖아요. 1년을 초과한 때는 해당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서를 둬뒀어요. 그러면 이 얘기네. 그럼 폐업 전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폐업을 싹 해버린 겁니다. 몇 년이나 못 때린다? 3년. 근데 폐업 전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였어요. 미등록이라는 상이었다.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놓고 폐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가 몇 년 지나 못 때린다? 1년만 지나 못 때린다. 이해되시죠? 그럼 3년 지나버리면 폐업기간 3년이라면 등록 취소든 업무정지든 다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업무정지의 제척기간은 3년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3년 피해 다녀야 된다 그러고 여기서는 1년이죠 지금. 둘 차이. 폐업이에요. 내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한 거예요. 문 안 닫으면 몇 년 피해야 돼요? 3년. 닫으면 1년. 감 잡았죠? 그럼 우리가 중개업 영위하다가 업무정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폐업을 해버리지. 송도에 약 한 320개 정도 중개업소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작년에 업무정지 엄청 먹었어요. 한 70여 개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지사항에 뜨잖아요.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자격증 있는 실장님 구합니다. 그러면 100% 거기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해 주시고요. 이번엔 재등록 개공이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어요. 폐업 신고 전에 이미 받았어요. 이번에는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 받은 거 있죠. 이것의 효과는 이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합니다. 그럼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를 왜 재등록 개공은 1년간 승계할까? 제가 상습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오늘 언급했죠. 이것 때문에 이 규정을 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여기서 업무정지를 먹었어요. 3개월 먹었다고 가정하죠. 업무정지 먹었어요. 그러자 이자가 한 달 뒤에 3월 13일 날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어요. 있다 했습니다. 폐업 신고도 했어요. 그래갖고 오은이 3개월을 쉬어버립니다. 그냥. 그래갖고 3개월을 딱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6월 13일 날 재등록을 했어요. 업무정지 기간 경과가 된 다음에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놓고 나서 이자가 7월 13일 날 또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이자가. 그래놓고 나서 다음에 2월 12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폐업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를 1년간 승계하죠. 여기서부터 계산했을 때 1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죠. 지금 여기서 업무정지 안 나가고 뭐가 나간다? 필치로 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해서 재등록 개공은 폐업 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효과를
그 처분한 날로부터 1년간 승계하는데 그 이유는 상습범을 잡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받게 되면요, 가중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1년간 승계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 재등록 개공에 대하여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여기서 행정처분할 때는 폐업 사유와 폐업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 있죠. 대표이사는 이 규정 그대로 승계받아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왜 그러냐면 법인 설립해놓고 위법행위 잔뜩 해놓고 폐업해버리는 거예요. 법인을. 그래놓고 다른 법인 또 설립해야 하고 또 중개업에.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대로 이거 다 승계합니다. 이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어렵죠? 이해는 되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 3년이고 왜 1년인지 암기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들을 땐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작년 시험에 이걸 정통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꼭 이해는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재등록 개공에 대한 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를 다 봤고요. 이제 225쪽에 등록증의 반납이란 말 나오죠? 그럼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사후조치인데, 기억을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 밑줄 그어볼래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등록증을 반납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 이 얘기네요. 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등록증 반납하시라는 얘기죠. 며칠 내? 7일 내 반납해야 돼요. 해서 등록 취소 시에만 증을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럼 업무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취소 시에만 반납하는 거예요. 며칠 내? 7일 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나갔잖아요. 그럼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돼요.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나가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간판에 철거란 말 나와 있죠. 기억나세요? 등록 취소를 당한 자는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되죠. 업무정지 시에는 간판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감 잡고. 자, 그럼 넘깁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자격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왔는데,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러면 자격 취소나 정지에 관한은 오직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만 있다고 그랬죠. 해서 거기 226쪽에 위반 사실의 통보란 말 나와 있죠. 맨 밑에. 자, 이걸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이 규정이 왜 들어와 있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았어요. 서울시장에 자격증을 받았는데 중개사무소는 어디서 열었냐면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열었어요. 그러면 사무소는 지금 서구에서 열었기 때문에 인천시장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죠. 이분이 감독을 나간 거예요. 감독을 나갔다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자격 취소나 정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분명히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인 서울시장에게 통보해 주는 게 맞겠죠. 통보해 줍니다. 근데 통보를 해 주는데 그 전에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통보를 하시래요. 그럼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뭐겠어요? 자격 취소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청문. 자격 정지할 때는 의견 제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자가 발견을 했으니까 제일 잘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청문하고 의견 제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고 그 서류 쫙 모아가지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한테 통보하잖아요. 그럼 이자가 서울시장이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나 정지를 때리게 됩니다. 그럼 속된 말로 뺑이는 누가 친다? 사무소 관할 시도상이. 맞죠? 생색은 누가 낸다? 교부한 자가. 이해하셨죠? 주의할 점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는 거예요. 청문회 의견 제출 받으라는 얘기예요. 취소나 정지를 한 후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점 일단 이해만 해두시고 이번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서구청장입니다. 서구청장이 감독을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등록관청께서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분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격은 시도지사의 권한이에요. 다.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은 의견 제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자에게 알려주면 이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자에게 통보해 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자격정지 사유를 발견했을 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체 없이. 자, 그래서 이 정도. 그게 바로 이제 위반 사실의 통보예요. 이해는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사유가 쭉 있고 자격 정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들은 이제 후일 더 하기로 하고 자격 정지도 보면 228쪽을 보시면 자격 정지의 기준 그래 가지고 최고가 6개월이니까 6개월이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3개월 이렇게 정해졌죠? 이거 나중에 이제 암기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길 뭐라고 그러냐면 자격 정지는 오직 누구한테만 나갈 수 있다고요? 소공사. 맞죠? 소공사에 한하여 자격정지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잠깐 생각 한번 해보고 합니다. 거기 자격정지 기준 그래가지고 1번에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는 자격정지 6개월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자격정지 첫 번째 사유가 지금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다 걸린 거예요. 그럼 자격정지 6개월, 최고가 6개월 나갈 수가 있는데 소공이 양다리 걸치면 자격정지예요. 근데 생각을 해볼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이중소속하다 걸렸어요. 개공이 이중소속하다 걸린 거예요. 개공이. 그러면 필치. 다섯 번째 사유.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뭐예요? 필취.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이중소속하다 걸려갖고 등록 취소를 먹었어요. 이미. 자격에 대하여 정지를 때릴 일이 있다 없다? 네? 없죠. 의미가 없어요. 이미 등록 취소 안 했는데. 이해 안 가요? 다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만약에 이중소속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럼 이자는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하면 우리 3년 결격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3년 결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 닫고 3년 지나버리면 괜찮다고 그랬죠 지금? 왜? 결격에서 3년 지나면 다 벗어나잖아요.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를 당해도 3년 지나면 다 벗어나고 깜빵 갔다 와도 몇 년 지나면 돼요? 3년 지나면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개업공사가 이중소속가 걸려갖고 등록 취소를 먹은 거예요. 그럼 이미 이자는 3년 결격에 걸리는 겁니다. 3년 결격이 걸렸어요. 자격에 대해 6개월 정지 때리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자격정지라는 것은 오직 소공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이중소속 이거 개공은 필취예요. 필취입니다. 또 자격정지 나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중으로 소속했을 때, 다음에 소공이 인장 등록을 안 했거나 미등록상 했을 때, 다음에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소공이 확인 설명서에 중개인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을 때, 다음에 거래계약서면 소공이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했었을 때, 다음에 금지행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행위들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개공이 해버리면 개공은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과태료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개공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에 대하여 정지를 때릴 일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그냥 우리 법상 자격정지는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소공한테만. 그래서 이것이 문제내기가 엄청 좋다는 거죠. 자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한 때에는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한 때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OX, X.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뭐예요? 필취예요. 등록 취소예요. 근데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내기가 진짜 좋아요. 작년 시험에서도 이제 최상급의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일 더 제가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자격정지도 최고 6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준기간 정해주고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못 넘깁니다. 그럼 228쪽의 맨 밑에 보고통보란 말 나와 있죠? 보고통보 찾았어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한 때는 자격 취소의 몇 줄자? 5일 이내, 5일의 동그라미.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해야 한다. 그럼 지금 자격 취소에 대한 사후 조치인데 우리 시도지사께서 자격을 취소한 거예요. 자격을 취소하셨으면 이걸 며칠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라고요? 5일입니다.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도 해주래요. 왜 그랬을까? 자격 취소를 당한 자는 3년간 결격사유에 물론 빠지게 되고 자격 취소를 당한 자는 3년간 시험도 못 봐요. 맞죠? 기억나세요? 자격 취소하면 3년간 응시 못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인천광역시장에 자격 취소했는데 제주 가서 시험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알려주는 거예요. 며칠 내? 5일 내.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5일 내 국장 보고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는 거예요. 왜?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이거 다른 데 가서 시험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래서 요 5일 있죠? 이 5일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유일한 5일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공부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5일이 다시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일단 자격 취소 시는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음 자격 취소를 당한 자는 증 반납해야 되죠. 자격증 반납해야 되겠죠. 취소하면 며칠 내? 7일 내에 반납해야 돼요. 그럼 자격정지 처분 시에는 역시 반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취소 시에만 우리는 증을 반납한다. 며칠 내? 7일 내. 이렇게. 정지 시에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의 행정처분은 지정 취소가 있는데 지정 취소 시에는 이제 국장이 그 권한 행사하고요. 지정 취소 시에는 반납 같은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장은 지금 나란 일 하시느라 바쁘기 때문에 지정서 반납 같은 거 안 받겠답니다. 나중에 하죠. 이 사유는. 그럼 행정처분 사유 가볍게 끝났죠? 자, 230조 이제 행정벌로 갑니다. 어려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거 3월달 가면 이제 정식으로 한번 다 다뤄볼 건데 3월달 가면 이제 암기사항들 다 다루고 그때 이제 하게 되면요 여기저기서 18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중개사법 어떤 놈이 쉽다겠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래가지고 80점 맞을 수 있을까 의문점을 들기 시작하면서 이걸 포기해 말어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끌려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근데 암기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는 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필치 같은 거, 그다음에 자격취소 자격정지 이거는 반드시 물어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업무정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지고 행정처분 쪽에서 3개 정도 내요. 그다음 이제 행정벌로 갑니다. 이제. 자, 이 행정벌로 들어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표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행정처분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서 행정벌은 일단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행정형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질서벌이 있죠. 그래서 공통 단어가 말이에요. 행정벌, 행정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묶어서 행정벌이라 부릅니다. 근데 행정벌이란 말은 몰라도 돼요. 형벌이 뭐고 질서벌이 문제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원에서 나가요. 근데 행정질서벌 있죠. 행정질서벌은 이건 과태료를 얘기해요. 그럼 과태료니까 행정관청에서 나가는 겁니다. 해서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하는 거고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을 얘기한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행정처분은 5가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이게 행정처분이고 행정형벌은 징역 또는 벌금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한다. 이게 흔들리면요 우리 법 전체 제재가 흔들립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그럼 형벌의 종류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미 이건 알고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유가 있죠. 그다음에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이걸 앞으로 제가 500과 100과 이렇게 부를 거예요. 500과 100과. 이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행정벌이다. 행정벌이고 이제 이걸 감을 잡아두시고 이게 감이 잡혀야지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나갈 수 있느냐. 병과 여부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3년짜리 징역 사유, 1년짜리 징역 사유,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 100만 원 과태료 사유 이거 모두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3년짜리는 5가지가 있고 1년짜리는 14가지가 있는데 형벌은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기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암기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3년짜리 1년짜리 징역 사유는 후일 더하기로 하고 233쪽에 양벌 규정이란 말 나와 있죠? 찾았어요? 양벌 규정 기억나세요? 앞에서 언급하고 나왔는데 양쪽을 다 벌한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는 건 양쪽을 다 벌한다. 즉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입니다. 개업공사가 고용한 자들이죠. 이 고용한 자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관련성 꼭 있어야 됩니다. 중개 업무 수행하다가 징역벌금에 처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럼 이들은 당연히 징역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들을 처벌함과 동시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처벌받아요. 개공은 그 위반 행위에 규정된 뭘로 처벌한다?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단 우리 개업공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금형을 면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 이게 양벌 규정이에요. 그럼 앞에서 양벌 규정 우리가 듣고 왔는데 앞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개업공사가 양벌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즉 소공이나 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인하여 개공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였잖아요. 결격했는데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는 것은 제외됩니다. 일단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이나 보조원이 만약에 위법 행위를 했다. 그럼 개공도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보수 초과를 한 거예요. 보수 초과하게 되면 보수 초과 행위는 1-1이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보수 초과 행위한 보조원에 대해서는 1-1로 처벌합니다. 맞죠? 이를 고용한 개공은 얼마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벌 규정이다. 단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 행위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 위반 행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분 행위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다시 양벌 규정이라는 것은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 행위했을 때 개공을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형벌 위반 행위에만 양벌이 적용되는 거지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분 행위에는 적용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이해해두세요. 일단 자 그래서 그 정도만 감 잡고 그럼 이제 넘기면 행정질서벌이 나옵니다. 234쪽에. 그래가지고 행정질서벌 그래갖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는 500만 원의 과태료는 대상자별로 나눠놨어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500만 원 이하가 있고요. 협회에 대한 500만 원 이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공과 소공에 대한 500만 원 이하가 있고 개업공사에 대한 500만 원 이하가 있어요. 그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그래갖고 9가지가 나열돼 있죠. 나열돼 있고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요 처분권자와 대상자가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장을 싹 넘기면은 맨 위에 여기 보세요. 거래정보 사업자와 협회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누가 때리겠어요? 국장이. 그 다음에 연수기록 있죠. 연수기록 안 받으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거든요. 그렇게 세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개공이 안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자격 취소하면 자격증 반납하라고 그랬죠. 며칠 내? 7일 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러면 연수교육 이거 받지 아니한 자, 자격증 미반납자, 이자에 대한 과태료 누가 때릴 것 같아요? 시도지사가. 연수교육 이거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죠 지금.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중개 업무 관련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가 있거든요. 개업공사가 업무 관련해서 과태료다. 그럼 이건 누가 때리겠어요? 등록관청이겠죠. 되게 쉽죠? 고맙게도 잘 물어봐요. 거래업무 사업자와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연수교육 미수자와 자격증 미반납자는 시도지사가, 그다음에 개공이 중개 업무 관련해서는 일단은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하죠. 아, 적을 필요도 없어요. 맨 위에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맞지요? 예. 받아 적을 필요 없다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나중에 요약집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표로. 그래가지고 과태료도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과청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더라. 그래갖고 이게 그 사유별로 부과 기준 금액이 쫙쫙 정해져 있네요. 그래가지고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기준 금액에 이분을 보면서 가중강경할 수 있고, 가중을 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넘길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 부과 기준 금액, 과태료 금액이라고 400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암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시험에 낸 적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것은 포기한다. 우리가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한 6개월, 3개월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할 거예요. 나중에 6개월짜리 줄여서 이제 이해를 하고 할 건데, 과태료 기준금액을 24회 때 한번 딱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건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아셨죠? 출제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출제한 놈이.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감 잡아두세요. 그럼 지도감독 벌칙이 다 끝났어요. 어렵죠? 행정처분 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 출제 빈도표에는 지금 4개로 돼 있죠. 작년에 4개 출제한 걸로 돼 있는데, 일단은 행정처분 쪽에서 약 3개 정도, 행정벌 쪽에서 약 2개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만 5개 정도를 낸다는 얘기고, 이리 걸치고 저리 걸치면 제재가 우리는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재를 암기하지 않고는 중개법이 엄청 불안해져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제재를 토탈 암기표를 암기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분들이 약 9월달, 느리신 분이 10월달까지 가는데 시험 보기 전날까지 갑니다. 안 되면 써갖고 가야지. 안 되면 써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안 되면 얼른 책상에라도 또 써놓든가. 근데 감독관에 따라서 와가지고 책상 바꾸라 갑니다. 또 바꾸라게.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암기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시게 될 거고,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오늘의 유인물 잠깐 보죠. OX. OX, OX. 교수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뒤로 쭉쭉 넘기세요. 이게 2주를 쉬었다 오니까 유인물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지 안 갖고 들어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같이 풀어보죠, 뭐.
문제지가 부족한 모양이네. 중개사법을 또 무시하는구만. 아주 불쾌해 죽겠어 아주.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잠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OX로. 자, 1번 지문. 주택의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그럼 주택의 밑줄 긋고 시작해야 되죠? 거래금액의 0.9% 범위에 주택의 매매 밑줄 그어놓고 0.9% 밑줄 긋고 의리인 쌍만호또 균분하게 받는다. 균분하게 받는다 밑줄 긋고 OX. X. 장난쳤죠? 이 기출지문들이죠 다. 균분하게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받는 거죠. 0.9% 범위에서 각각 받는다. 자, 2번 갑니다. 오피스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입식 부엌과 화장실을 갖춤. 그럼 이거 주거용 오피라는 얘기죠.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거래당사 일방으로부터 거래금액 0.9%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OX. X. 0.9%가 아니고 0.4%. X. 3번 갑니다.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도, 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맞아요?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준 시도조를 정한다. 맞고요. 4번 갑니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거래가액은 총 분양가격에 총 분양가액 밑줄이죠.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중개보수 계산한다. OX. X. 총 분양가가 아니고 기납입금. 기납입금. 그럼 틀렸고. 5번 내려갑니다. 중개보조는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에 밑줄 긋고 OX. X. 뭐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직무교육. 보조원은. 다음 6번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OX. O.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장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할 수 있습니다. 5. 7번 갑니다. 이중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사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중사무소의 밑줄. OX. X. 우리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발 대상 알고 있느냐를 물었죠 지금. 무등록업자, 부정등록자, 증, 양도 대한 자, 받은 자. 그러니까 이중사무소 아니에요. 그러므로 X. 다음 8번 내려갑니다. 포상금은 신고 고발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월 내 지급한다. 유죄 판결의 확정 밑줄 쫙. OX. X. 지급 결정한 때로부터 1월이라고 바꾸면 돼요. 판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자, 그래서 8번 질문 X. 지급 결정 한 때로부터 1월이에요. 다음 9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법인의 성격이 있다. 재단법인의 밑줄 OX. X.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틀렸고. 10번 내려갑니다. 협회 창립 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의 회원인 개업공사가 출석해야 한다. 서울 100인 맞아요? 맞습니다. 300, 600, 120. 300, 600, 120. 자, 그래서 10번 질문 5. 11번 갑니다. 협회는 시도의 지분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X. 둘 수 있다. 틀렸고. 12번.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시, 도지사도 할 수 있다. OX. X. 등록 취소 업무정지 권한은 오직 등록관청만 권한이 있죠. 틀렸고. 다음 13번.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고한테 날 수 없다. OX. 보였어요? 자격정지의 밑줄. 사유 발생의 밑줄. 3년의 밑줄. 사유 발생 뜨면 주어가 뭐로 나와야 돼요? 업무정지. 이게 업무정지 제척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 발생 뜨면은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업무정지로. 틀렸어요. 나중에 이 지문들은 이런 지문들은 암기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스킬들을 연습하는데 그 스킬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답지를 보고 해설지를 보게 되면 아, 맞아. 이거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거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해설지를 보고 아 맞아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길목을 지켜야 돼.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스킬인데 나중에 이 연습을 엄청 시킬 거예요. 사유 발생 딱 뜨게 되면 주어부터 체크해야 돼 그냥. 이게 머릿속에 딱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걸 콱콱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자격정지가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하산할 때가 돼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해설지 보면 아 맞아 이거 업무정지였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13번 질문 X예요. 자격정지가 틀렸습니다. 업무정지로 바뀌어야 되고 다음 14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 자는 5일 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며칠? 7일. 5일하고 7일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나중에 15번 갑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수행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의 밑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업공사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OX, X.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야 되죠? 예.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다음 주도. 자,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